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 시위가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데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한인 상점들이 되게 위험해요. 지금 뭐 한인 상점 26곳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 뭐 미네소타에도 5곳이 지금 털렸고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경찰의 힘이 세요. 경찰의 이런 강경 진압, 무지막지한 진압으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피해보고 기분 나쁜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 이르는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인종차별의 어떤 그 뿌리에서 온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사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정말 더더욱 분노하는 건 숨도 못 쉬겠다는 사람을 그렇게 강경하게 진압해서 결국은 그냥 진짜 사망에 이르게 한 거고, 이게 2년 전에도 뉴욕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진짜 가슴 아파하고 분통 터뜨리고 있는데 트럼프가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다 못해서 집안에 다 갇혀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낸 거거든. 근데 이 틈을 이용해서 살인하고, 그러니까 방화하고 약탈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다는 짓이 만만한 아시아 상점들, 아시아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A 포통 때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백인들은 좀 가만 놔두고, 백인들은 무서워서 못하고 만만한 아시아인들 괴롭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인종차별이나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의 그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는 정말 다 묻혀요. 그리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그 순주밖에 안 되니까는 우리는 니네를 차별할 수밖에 없고 강경 진압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니? 라는 이 강경파들이나 보수주의자, 트럼프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것을 미디어로 지켜보는 사람들은 빨리 정부가 쟤네들 진압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강경 진압해야 되겠다. 라는 논리가 먹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종이나 인권 차별의 이 문제는 점점 후퇴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줬던 시민단체나 NGO에서 활동가들은요, 정말로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자기 운동에 그 회의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번에 이용수 할머님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윤미향이나 정의연을 공격하고 자기의 그 30년의 그 활동을 다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실은 그 정의연이나 그 윤미향 당선자는 얼마나 허탈할까. 그리고 그들을 후원해왔고 그래도 마음으로 격려했던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서 보수 세력들이 등장해서 겉봐, 정의연 필요 없어, 정의연 없애버려, 윤미향 사퇴해, 이게 나를 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약탈 방화하면서 일삼는 저 세력들은요, 진짜 강하게 처벌받아야 돼요.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왜? 정말로 순수한 그 운동가들이나 시민들의 그 마음을 너무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만들고 있는 거고, 왜곡시키고 있는 자들이거든. 진짜 이 미국은 항상 보면 절망 속에서 희망의 축포를 쌓아요. 어저께 이제 스페이스X가 그 발사에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유인 우주선이고 민간이 한 거죠. 테슬라 주식이 2월 달에 폭등했을 때 샀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 사람들은 너무 허탈감에 빠졌죠. 네, 근데 저는 앨런 머스크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긴 하죠. 앨런 머스크 처음에 달나라 관광 얘기했을 때 뭔 소리 하는 거야 했는데, 이거 현실에 가까이 갖고 있다라는 게 진짜 놀랍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저 미친 그 어떤 개척자 정신? 탐험 정신은 뭐지?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꼭 이렇게 망하려고 하면은 꼭 진짜 이 세계를 구할 만한, 이 미국을 매개 살릴 만한 CEO들이 꼭 하나씩 꼭 나와요. 빌 게이츠부터 해가지고,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 이베이, 구글, 야후, 계속 나옵니다. 지금은 앨런 머스크의 시대를 예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천재적인 어떤 CEO들, 기업가들이 나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미국의 산업이나 미국의 첨단 산업이나 지식 산업이 여전히 세계 최고라는 것들을 입증해 줘요. 미국의 힘을 과시하게 해줍니다. 거기에 또 트럼프는 또 숟가락을 뜨고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부러움,
근데 이런 탐험 정신이나 기업가 정신은 어떻게 왔을까? 왜 저들은 저기에서 계속 앞서갈까? 생각해보면, 유럽이나 미국의 서양사를 보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척 정신, 얘네들의 입장에서 개척 정신, 탐험가 정신? 이걸로 점철되어 있어요. 새로운 시기에 새로운 땅과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자원을 약탈하고, 땅을 뺏어서 자기들의 부를 쌓아온 거고 지금의 힘을 쌓아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의 그 부작용으로 지금 그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그 인종 갈등이나 그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개척 정신이나 탐험 정신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 그 기업가 정신, 그 다음에 이런 그 달나라 탐험, 우주 탐험까지 또 새로운 땅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새로운 세계로 가려고 하는 어떤 그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뿌리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제 서양사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백인들한테는 그 탐험의 DNA, 정복이나 이런 개척의 DNA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게 표현하면. 네, 하여튼 뭐 대단합니다. 대단하다고 칭찬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개원을 했는데 요즘 이해찬 당대표나 김태년 의원들 말하는 거 보면은 와, 진짜 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죠. 이해찬 당대표가 국회 개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거든요. 협상하면 국민이 실망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정확하게 이해찬 당대표는 보고 있어요. 180석을 줬는데도 저들한테 법사위나 예결위 넘겨가지고 끌려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역풍을 불 건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윤미향 당선자라든가 지금 언론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조국 사태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언론개혁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개혁, 민생개혁, 사회개혁도 중요하지만 언론개혁이 우선이다. 예, 그래서 이해찬 당대표나 김태년 의원이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을 지금 바로 보고 있고 제대로 싸울 태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뉴스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김어준 총수가 고발당했다라는 거예요. 김어준 고발. 시민단체 고발했길래 당연히 사준모나 법제련이겠지 했더니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우리나라 이 기자들은 진짜 큰일 났어요. 항상 보면은 이 언론 이런 기사들 보면 시민단체가 뿌리거나 검찰이 뿌리는 걸 그대로 받아쓰기 때문에 그 수십 개나 수백 개의 기사의 제목이요. 두세 개로 거의 똑같아요. 토시 하나 묻히고 똑같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다 뭐예요? 다 쌤통이다라는 거지. 최강호 고발당할 때랑 비슷한 거야. 이용수 할머니 배우설 저기한 김어준 고발당해. 이게 수십 개고요. 기사 제목만. 기본 사실도 안 한 김어준 고발당해. 냄새난다던 김어준 이용수 할머니 명예훼손 고발당해. 예, 제목도 거의 비슷해요. 다 쌤통이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얘네들이 진짜 하지 못하는 역할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이 검찰과 언론이 하지 못하는 일을 얘네들이 이 사준모랑 이 법세련 요 무리들이. 근데 얘네들이 이 김어준 총수를 고발한 내용이 진짜 웃겨요. 할머니의 기자회견문이 할머니가 직접 쓴 것 같지 않다라고 김어준 총수가 얘기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 수양딸인지 뭔지 아는 여자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용수 할머니와 수양딸 강모 씨가 기자회견문은 이용수 할머니가 곽 씨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작성했다라고 반박했기 때문에 김어준이 제대로 모르고서는 이걸 방송했다. 공공원이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피고발인은 이 사건을 방송으로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랑요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서 지금 김어준 총수를 고발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번에 윤미향 남편도 고발했거든요. 윤미향 뭐 정의연 뭐 이 사진부터 싹 다 고발했잖아요. 근데 그 고발한 내용이 뭐냐, 이용수 할머니의 그 위안부 할머니를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고 이용수 할머니 이용해가지고 사익을 취했다면서 회계부정 뭐 이런 걸로 다 고발했잖아요.
마치 지들이 뭔가 되게 위안부 할머니 위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작년 여름에 기억나시나요? 그 조국 수석이 그 법무부 장관 내정되고 나서, 내정되기 전후로 해가지고, 그 반일 종족주의를 쓴 이영훈 그 책을 가지고 구역질 난다면서 엄청 막 진짜 길길이 날뛰었었잖아요. 페이스북에다가. 그걸 가지고, 이영훈 그 사람이, 이거 명예훼손 아니냐고, 이거.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사준모라는 애들이 조국 수석을 고발했어요. 뭐냐? 그 고발의 내용이 뭐냐? 이영훈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해서 고발했거든요. 얘네들이 그 채널A나 그 최강욱 그 황희석 고발할 때 채널A 기자, 이동재 기자 명예훼손하고 채널A 업무 방해했다고 고발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조국 전 수석은 SNS 중독자로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글들을 쉼없이 올려 나라를 두 도각 내고 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한 엄중한 시기에 SNS에 글을 올려 특정인을 매도하고 사회 혼란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기본이 안 된 무책임한 행동이다. 우리가 사법시험을 부활을 반대하는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조 전 수석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자신만 옳고 본인의 뜻과 반대되면 모두 친일파로 매도하는 편협한 사고를 가졌다. 이런 인간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대한 찬반의 여부의 수사를 지휘한다면 예측할 수 없는 공포정치로 이어져 국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조국 장관을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어준 총수를 고발한 내용이랑 조국 장관을 고발한 내용이랑 그 의도가 정반대야. 위안부는 조선시대 기생이고 창녀라고 주장하는 이영훈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조국을 고발하고, 이제는 위안부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김어준을 고발하는 이 웃긴 코미디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언론이 아무런 비판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받아쓰기 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면 검찰이 나서서 수사팀에 배당을 하겠죠? 왜냐? 조국 교수를 고발했잖아요. 그 이틀 있다가 검찰이 수사부 배당한 다음에 수사 착수했어요. 이 사준모나 법세련이 고발하면은 이틀이 안 걸려요. 검찰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 사준모는 분명히 언론과 검찰 사이에 껴있는 애들이거든. 이 둘을 도와주는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얘네들의 실체를 분명하게 제가 볼 때는 김어준 총수가 국민재판을 통해서 좀 끌고 그 여론몰이도 하면서 밝혀볼 이유도 있다.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지금 이제 수사 착수 들어간다고 딱 언론에 공개되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얘네들이 슬그머니 고발을 취하하고 검찰은 그걸 가지고 불기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지만 마음 같아서는 저는 김어준 총수가 이걸 국민재판으로 가져가서 좀 저런 그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이 언론과 검찰을 가지고 같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저들의 좀 실체, 그 다음에 쟤네들한테 자금줄을 대는 애들이 누군지, 그것들을 좀 밝혀보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